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 즉 지분법 문제입니다. 자,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나 지분법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그 객관식 영상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검색하셔가지고 간단히 참조하시면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일이 뭐 다 좀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므로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기계적인 과정 내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X1년 초에 주 서울의 보통주를 400주 40%죠. 발행 주식의 40%를 취득해가지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지분율 50%를 이제 넘는 경우죠.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20%에서 50%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개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20% 미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기준서 1109호에 의해서 뭐예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든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서 1109호에 의거해서 공정가치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손자산 금액의 비례적 지분 그 비율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이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50%를 넘으면은 지배력 획득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하게 된다는 거죠. 객관식 영상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 1에서 주 서울의 보통주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영업권의 가치, 영업권을 물어봤습니다. 자, 영업권 구할 때는 기계적으로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투자액 마이너스 손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익 곱하기 지분율,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먼저 취득 금액,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주를 1,800원씩 지급하고 취득했기 때문에 총 지급액은 400주 곱하기 1,800원, 그래서 이게 72만원이죠. 그래서 투자액이 72만원이고, 투자 대상 회사의 손자산 장부금액, 투자 시점 회사의 손자산 장부금액이 100만원으로 주어져 있죠. 손자산 장부금액 100만원 플러스 평가차익인데, 평가차익은 해당 회사의 손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 재고자산과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15만원, 50만원이 더 많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차익이 합해서 65만원이라는 거죠. 다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산부채는 차이가 없는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없는데, 재고자산과 건물에 대해서만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많으니까 플러스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65만원 평가차익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더하면 손자산 장부금액과 평가차익을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더하면 손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오겠죠. 평가차익 자체가 공정가치하고 손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익이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더하면 손자산 공정가치가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 회사의 지분율 40% 투자했기 때문에 40%를 곱하면 영업권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금액, 계산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이게 영업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이 회사의 손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보다 더 크다는 것은 그 해당 회사의 손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을 때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은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죠. 그래서 영업권이 되겠고, 만약에 이 계산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그때는 그 금액이 염가 매수 차익이죠. 염가 매수 차익. 즉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보다 투자된 금액이 더 작기 때문에 이건 싸게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가로 싸게 취득한 차익입니다. 그래서 이 염가 매수 차익은 바로 해당 기간에 환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염가 매수 차익이 생기면은 지분법 이익 구할 때 가산해 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구해서 해당 기간에 바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업권은 6만원이고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른 계산하기 전에 꼭 평가 차액을 시점별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X1년 초에 이 순자산을 이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X1년 초 시점에서의 평가 차액을 구해보면은 재고자산하고 건물이 각각 15만원, 50만원이었죠. 15만원, 50만원. 이게 공정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평가 차익입니다. 만약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작다면은 마이너스 평가 차익이므로 그때는 괄호에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평가 차익이기 때문에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X1년 말, X2년 말에는 이 평가 차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해당 재고자산이 X1년에 모두 판매되었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단기 중에 이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15만원을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전부 팔렸기 때문에 기말에도 남아있는 평가 차익은 없겠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제로. X2년 말에는 당연히 제로고. 자, 그런데 건물은 잔존 내용 연수가 1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 차익도 이 회사의 회계 정책에 맞추어서 같이 상각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면은 매년 상각이 5만원이죠. 자, 따라서 X1년 말 평가 차익은 5만원이 상각된 후에 금액 45만원이고 X2년 말에도 또 5만원 상각된 후에 금액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시점별로 이렇게 평가 차익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면 문제 풀이가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인 과정. 문제 몇 개 풀어보면은 거의 이런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자, 물음 2에 보면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요구했어요. 자, 지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지분법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해답 2번에 나와 있는 이 방식이 있고 해설 1번과 해설 2번에 나와 있는 방식 각각 한 가지씩 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연습해가지고 이거 정도는 그냥 거의 자유자재로 어떤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보통 교재들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혼란스러워요. 문제 계산 풀다가 빠뜨리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틀에 집어넣고 기계적으로 숫자만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놓으면은 절대 실수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흐름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한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답 방식은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 구할 때 기초금액부터 그 어떤 내역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 지분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최초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가 400조 곱하기 1800원에서 72만원이죠. 그래서 최초 기초금액 원가가 72만원이에요. 자, 거기에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의 그 자기 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비율만큼을 이 해당 투자주식에 가감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X1년에 이 P투자회사가 주 서울이죠. 대한이 투자기업이고 대한이 투자자고 P투자자가 주 서울입니다. 그래서 P투자자의 X1년 당기순이익이 30만원 주어져 있죠.
자, 30만원 당기순이익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해당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30만원만큼은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 회사의 지분율 40%만큼을 더해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의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40%만큼은 회사의 어떤 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자산 변동액에 해당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X1년도 해당 회사의 기타 포괄이익이 또 6만원이에요. 기타 포괄이익이 발생해도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도 더합니다. 또 그 금액에 또 40%만큼은 회사에 권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X1년도 지금 X1년 말 금액 구하는 거기 때문에 X2년도는 관계없어요. X1년도 금액만 쭉 파악해가지고 추리면 됩니다. 자, X1년도 현금 배당이 5만원 실시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해버리면은 그 회사의 자산이, 순자산이 감소되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빼줘야 됩니다. 5만원 뺐어요. 그래서 사실 이 5만원 현금 배당 40%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40% 즉 2만원의 배당은 현금 수령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자,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배당은 뭐예요?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본의 구성 내용만 달라지지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은 빼는 게 아닙니다.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어떤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구성 내용만 달라졌지 그 순자산 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절대 여기 이 지분법 계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 배당은 빼지 않습니다. 현금 배당만 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X1년 말 금액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 차익을 한번 봐봅시다. 기초의 평가 차익이 65만원 있었는데 기말의 평가 차익은 45만원으로 얼마 변했습니까? 15만원 줄었고 5만원 줄어서 20만원만큼 감소했죠. 자, 그거를 삼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차익이 20만원만큼 삼각됐습니다. 그 삼각된 금액만큼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평가 차익 삼각 20만원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 미실현 이익도 빼줘요. 이거는 내부 거래로 인한 어떤 사실상 40%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어떤 이 거래로 인해서 생기는 미실현 이익은 계산해서 제외시켜 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평가차익 삼각 미실현 이익 기계적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실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로 하고 난 다음에 지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이익 빼기 현금 배당 마이너스 평가차익 삼각 빼기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암기됩니다. 당기순이익 발생하면 순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더하고 기타 포괄이익도 마찬가지고 현금 배당 해버리면은 순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빼는 거고 평가차익 삼각도 평가차익이 삼각되면 순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빼는 거고 미실현 이익도 내부 거래로 인한 어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마지막으로 영가 매수 차익 환입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영업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영가 매수 차익이 없었죠. 그래서 더할 금액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 영가 매수 차익 구하는 거 이거 꼭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어떤 기말 잔액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영업권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가 매수 차익이 생겼으면 그거를 환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영가 매수 차익이 발생했는지 영업권이 발생했는지를 꼭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설 1번을 보면 X1년 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자, 이거는 아까는 어떻게 보면 플로우 개념이었는데 이 해설 1번은 X1년 말 금액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딱 그 시점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X1년 말 시점을 놓고 볼 때 그 해당 회사 주서울의 P투자회사 주서울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를 파악해 본다는 거죠. 자, 일단 기초에 그 주서울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만원 있었죠. 100만원. 그 다음에 당기손익이 3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X1년 30만원 발생한 것만큼 순자산이 늘었겠죠. 기타 포괄이익 5만원, 6만원 발생한 것만큼 마찬가지 순자산이 늘었을 겁니다. 더하고 현금 배당 5만원 한 것만큼 순자산이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빼줍니다. 그러면 기말 해당 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주식 배당은 여기서 빼지 않습니다.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당 회사의, 즉 P투자 회사의 기말 순자산 장부금액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 평가차액 또 파악합니다. 아까 평가차액 X1년 말 금액 45만원 있었죠? 그래서 그걸 더합니다. 기말 시점에서의 평가차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실현된 이익.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빼줍니다. 근데 미실현 이익은 없으니까 뺄 금액이 없고. 자, 거기에다가 지분율 40%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시점에서의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빼기 미실현 이익 곱하기 지분율이에요. 자, 거기에 여기는 영업권을 더해줘야 돼요. 영업권. 이것도 공식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영업권을 더해주냐면 지금 이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 안에는 아까 여기 해답 2번에 구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안에는 요거는 기초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산했는데 이 기초금액 투자액 안에는 사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투자액은 해당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영업권이에요. 요거를 이항하면 투자액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투자액은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영업권이라는 거죠. 즉 투자액 안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에 영업권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기말 금액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영업권이 포함되게 되는데 지금 기말 시점 금액으로 계산해버리면은 그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가매수차익 환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영업권 아까 6만원 계산했던 금액을 더해줘야 76만 4천원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시고 숫자 대입해서 푸시는 게 가장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냥 연습 몇 번 해보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변동 내역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기초금액은 72만원이었죠. 최초 투자액 72만원,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72만원. 자, 거기에다가 지분법 이익이 생기면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을 가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해요. 자, 그런데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분법 이익은 여기에는 지금 지분법 이익 구하는 내용이 없는데 지분법 이익은 기계적으로 당기순이익 여기서는 30만원이죠. X1년 30만원 마이너스 평가차액 상각 X1년 평가차액 상각 20만원이죠. 20만원 마이너스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영가매수차익 환입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분법 이익이 4만원이죠. 자,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분법 이익은 P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평가차액 상각 마이너스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영가매수차익 환입이에요. 그래서 영가매수차익이 있으면 반드시 지분법 이익 구할 때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구할 때도 반드시 영업권인지 영가매수차익인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분법 이익 4만원 더하고, 자, 그 다음 지분법 기타 포괄이익 또 더해야 돼요. 지금 지분법 이익은 당기손익이
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 안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솔 P투자회사의 X1년 기타 포괄 이익이 6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 6만원에 우리 회사의 지분을 40% 곱한 금액만큼은 그만큼 더 우리 회사의 어떤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당기손익이 아닌 지분법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도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현금 배당을 받게 되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에 그 금액만큼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지분법에서는. 그래서 받은 현금 배당만큼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P투자회사가 현금 배당을 5만원 실시했는데 우리 회사에 40%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40% 즉 2만원만큼은 현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빼서 기말 관계기업 투자주식 금액 구에도 동일한 금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의 연습을 좀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응용된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이렇게 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외 어떤 교재에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 계산하는 방법 정확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꼭 좀 연습을 하시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물음 3을 보면, 자, 물음 3하고 4를 볼 때는 이제 X2년 관계기업 투자주식 잔고금액이 86만 2천원으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준 이유는 이것까지 구하라고 하고 3, 4번을 주면 이 기말 잔고금액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고 추가적인 내용을 문제를 풀으라고 한 거죠. 자, X3년 초 주 대안이 처분한 소월의 보통주 300주에 관계기업 투자식 처분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자, 400주를 가지고 있다가 300주를 처분했다는 거죠. 그 300주의 처분이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투자주식 처분이익은 항상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뺍니다. 기본적으로.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다. 왜냐하면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이익 발생하는 경우죠. 그러면 뒤에 플러스 금액 나오면 이익이고 더 작으면 마이너스 금액, 손실이 나올 것이므로 항상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다. 자, 처분 금액은 300주를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자료를 쭉 읽어보면 300주를 3,000원에 주당 처분했죠. 그래서 300주 곱하기 3,000원, 9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금액 90만원이죠. 자, 그 다음 300주의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 금액은 지금 400주 장부 금액이 86만 2천원으로 주었잖아요. 자료를. 그래서 300주 장부 금액은 86만 2천원 곱하기 4분의 3이죠. 400분의 300. 그게 이제 처분한 주식의 장부 금액입니다. 자, 빼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자산의 처분에 따라서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 경우 그거는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 전부 얼마입니까? X3년 초에 처분했기 때문에 2년간의 기타 포괄 손익을 봐야겠죠. 그래서 X1년에 기타 포괄 손익 6만원, X2년 기타 포괄 손실 25,000원. 그래서 순액으로 기타 포괄 이익 35,000원이 지금 생겨 있는 거죠. 자, 그 35,000원에 대해서 2년간의 기타 포괄 손익 합계입니다. 35,000원에 대해서 자, 이게 모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접근했어요. 그럼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니까 기타 포괄 이익이죠. 손실이 아니라. X2년도에는 손실이지만 X1년도에는 이익이니까 순이익으로 따지면 35,000원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5,000원 한 겁니다. 이게 손실이면 당연히 빼야겠죠. 35,000원 중에
이 처분한 300조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자, 회사가 400주를 취득했는데 그게 40%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00주는 30%에 대한 부분이니까 35,000 곱하기 30% 그냥 하시면 됩니다. 30%. 요 계산이 30%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40%를 곱해서 4분의 3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히 이걸 합해가지고 30%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더 계산이 쉬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264,000원 나오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경우라면 우리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 아니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재평가 잉여금과 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거 빼야 돼요. 그래서 두 금액만 차이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재분류되는 항목이면은 요거를 고려해주고 기타 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요거를 고려해줘야 되고 재분류되는 항목이 아니면 즉 재평가 잉여금과 같은 항목이면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만 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특별한 언급 없으면 재분류되는 항목이라고 보고 그냥 접근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정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X3년 초에 남아있는 400주 취득했다가 300주는 처분하고 나머지 100주는 남아있잖아요. 자, 10%이기 때문에 이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고, 자, 따라서 그거를 우리 지분상품은 두 가지로밖에 분류할 수가 없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입니다. 상가구 원가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지분상품은.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채무상품뿐입니다. 그래서 지분상품이기 때문에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든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최초 새롭게 인식할 금액 당연히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해당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로 파악해야 되는데 공정가치가 시장가격 주어져 있죠. 이 처분 시점에서 시장가격 3,000원 요게 공정가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주 곱하기 3,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이 100주에 대해서 관계기업 투자식 처분이익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습니다. 100주에 대해서 똑같이 처분이익을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분을 다 처분했다고 보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300주, 100주를 별도로 처분이익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00주, 100주 따로따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주 대신 100주 집어넣으면 됩니다. 300주 대신에 100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35,000원에 대해서도 지분율 30%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이 금액에 이게 300주의 처분이익이니까 100주 처분이익은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죠. 3분의 1 하면 이 금액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한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